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통한 마음속 창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라는 후회감. 그리고 지금이 너무 힘드니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는 생각들 말이죠.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굳이 행동으로 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라도 나 자신의 성공에 대해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든 나머지 다 때려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다시 일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데일 카네기님의 성공의 법칙이란 책을 통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인드로 헤쳐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을 경우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덜어 있으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실행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얼마 못 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나의 작은 선택 하나로 인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사업뿐만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봐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하고 왜 그렇게 놀았을까? 대학 시절에 비트코인에 10만원만 넣었다면 지금쯤에는 누구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옛날에 이 업무를 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여기에서 데일 카네기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톱밥에 톱질하지 말라. 그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과거 말입니다. 백날 후회해봤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과거에 집착하며 마음을 써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수령 기간을 못 맞춰서 30억을 수령 못 받았다 한들 그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톱질을 하고 나와버린 톱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강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후회만 남은 과거가 있는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피드백과 교훈만을 가지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작은 성과에 너무 기뻐하지 않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꾸준히 성공을 향해 무엇이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 실수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가슴 아플 겁니다. 잠도 제대로 안 오겠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맨날 나 자신에게 돌이켜 물어보고 후회하고 답답하겠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의 실패, 실수한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 집착은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릴 만큼 커다란 부정덩어리로 발전하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를 포기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실패는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고 싶죠.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를 예로 들어 볼게요. 채널을 하나 만들고 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하고, 또 새로 하나 채널을 만들고, 또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하고, 또 다시 시작했었죠. 지금 와서는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옛날에 수학 문제집을 계속 챕터 1만 반복해서 공부하는 꼴이었어요. 취직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신 분들 주변에 한 명 정도는 꼭 있습니다. 회사를 1년 정도 다니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아니다 싶어서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합니다. 이렇게 이직에만 목숨 거는 경우 말이죠. 커리어가 발전한다든지 더 높은 수준의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상황을 바꾸고 또 바꾸는 일 뿐이죠. 데일 카네기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달리다가 넘어졌을 때 출발점에서 다시 달리는 게 더 빠를까? 일어나서 다시 달려나가는 게 더 빠를까?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더 빠를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위기를 봉착할 때가 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줄어드는 조회수에
아니면 영상 제작의 권태기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늘어나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죠. 회사에선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지금 일이 난잡하고 어려워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되면 뭔가 달라질까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이 안 된다고 다른 채널을 판다고 해도 조회수는 변함없이 안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잘 안 돼서 접고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이 대박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전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이 너무 힘들다고 이직했다면 그 새로운 회사에서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지로보 선생 말씀처럼 인간 5명이 모이면 그 중 1명은 꼭 쓰레기가 껴있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이름과 환경만 바뀌었을 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누군가는 꼭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무조건 새로 시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금 하는 일을 이렇게도 개선해보고 저렇게도 발전시키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될 때, 그럴 때는 새로 하는 게 맞죠. 또는 회사에서 정말 이 사람은 때려 죽여도 고쳐지지 않을 사람이 하루하루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너무 괴롭다 하면 이직을 통해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소수이며, 이 정도의 노력을 들였는데 안 된 경우나 정말 너무 괴로워 나 자신도 가꾸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면 힘들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A트랙에서 넘어졌다고 B트랙으로 옮겨서 다시 출발점에서 달리면 안 넘어질까요? 어차피 위치, 모양만 조금 다른 트랙일 뿐 우리가 넘어지는 건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딜 가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나한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바로 사업에 뛰어들 거야,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뛰어나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지금 당장의 일들을 때려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 그게 기발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업 아이템일 수도 있고 성공 컨텐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만의 생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단편적인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것들을 다시 출발점으로 옮겨놓고 과감하게 그 일을 시작했으나 성과가 좋지 않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과 노력을 뒤로 한 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유지한 채 같이 시작해보세요. 만약 그런 일들이 정말 성공할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 몰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껴보지 못한 환경,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들. 하지만 지금 조금 힘들다고 미래의 이것들이 나를 설레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리셋시키고 새 출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런닝머신 위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한번 달려나가 보세요. 다윗 왕의 반지에 적혀있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힘든 역경들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님의 성공의 법칙이란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의 법칙 중 2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데일 카네기 님은 말합니다. 톱밥에 톱질 하지 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경계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마냥 즐거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음도 마냥 탄탄대로의 삶이 아닐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면 편해 라고 악마의 속삭임처럼 성공의 길에서 계속 떨어뜨리고자 유혹할 겁니다. 계속 과거를 떠올림으로써 여러분들께 후회와 좌절을 선사할 때도 있으며 주변 상황 때문에 지금의 일이 힘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과 사건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죠. 그리고 항상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잘못하면 우리를 성공의 쳇바퀴에 갇히게 만들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길을 걸어봤습니다. 저는 글 쓰는 게 좋아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리뷰하는 블로그였는데 한 달 정도 포스팅 했었죠. 하지만 제 글을 읽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에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더 돈이 된다는 말에 혹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접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 달 정도 지속해서 애드센스 광고 승인도 받게 됐죠. 근데 여기서 저는 또 IT 기기 리뷰가 쓰고 싶어 기껏 애드센스 광고 승인 받은 블로그를 접고 IT 기기 리뷰 블로그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블로그는 애드센스 광고 승인도 못 받았을 뿐더러 제 블로그 생활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낸 트리거가 됐죠. 그렇게 순식간에 블로그 3개를 접은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네이버 블로그를 접속하게 됩니다. 거기엔 3통의 메일이 와 있었죠. 자신의 제품을 리뷰해달라는 문의의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엄청 후회했어요. 처음에 하던 거나 잘할걸 이라고 말이죠. 이미 온 지 1년이 넘어버린 그 메일은 저한테 좌절감만 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얼매이고 후회만 한들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 대해 빠르게 반성하고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었죠. 아직도 그 블로그와 메일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여러분들은 이번 데일 카네기님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의 조언을 통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성공을 향해 누구보다 정직하고 빠르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에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론 그 길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굳세게 이겨내실 거라고 항상 믿고 응원합니다. 책을 통한 마음속 창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